안녕하세요. 7월 12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 1시 20분 정도 되고요. 미국 증시 흐름 보시면 다우지수가 0.08% 상승인데 나스닥이 1.87%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도 0.84% 하락 중에 있고요. 유럽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일단 CPI 지수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데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일단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가 4.5%, 뭐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다 밀리고 있고요. 애플이라든지 구글, 메타, 테슬라도 지금 8%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물량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밀리진 않네요. 일단 종목들을 봤었을 때도 헬스케어 쪽에서는 112 정도만 좀 빠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양호한 흐름, 뭐 금융주도 뭐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쪽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은 그래도 좀 선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데 뭐 어쨌든 미국장이 이렇게 좀 밀린다는 거 예상하지 좀 못했던 일인데 일단 개장하기 전에 일단 예상치 효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채권 수익률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CPI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수익률은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좀 이렇게 밀릴 거라고는 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장 마감 이후에 한 번 더 내용을 좀 봐야겠어요. 자, 금 가격은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구리는 2% 정도 하락, 유가는 0.4% 정도 상승. 유가는 뭐 80불 때는 좀 잘 안 깨지고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 다른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식량 쪽은 크게 변동성은 좀 없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8천만원대 아직은 뭐 더 밀리지 않고 8천만원대는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게 볼 건 아니고요. 일단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시장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심실리나 6월 CPI 예상치 밑돈은 3%가 나왔어요. 3.1을 예상했는데 3%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9월의 금리 인하 확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7월보다는 이제 9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은 일단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고요. 또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TSMC도 18일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뭐 넥슨 게임즈가 어제 13%까지 하락했다가 5% 상승 마감했다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또 17% 하락으로 그냥 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HB 테크놀로지는 25% 상승했다가 이틀간 또 다시 26%를 하락시켰고요. 또 HB 계열사는 오늘 기사 하나 나왔는데 뭐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지만 시간 내로 또 하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또 한국과 컴퓨터 회장은 비자금 조성 요거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한국과 컴퓨터 역시 시간으로 한 8% 정도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좀 움직임도 그렇고 악재들도 그렇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시장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요즘 이제 국내 시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뭐 오늘 나스닥이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미국장으로 갈만해요. 진짜 시장 자체가 좀 예전과 너무나 다른 분위기입니다. 쉽지 않아요. 지수는 많이 올라서 뭐 좋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종목들 봤었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은 많이 없거든요. 저는 좀 6월 말부터 계속 좀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이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있어요. 거의 15년 넘게 거의 20년 좀 안 되게 주식시장이 좀 있으면서 1년에 뭐 많으면 뭐 4번, 5번 이렇게도 하락장을 좀 겪긴 하지만 뭐 하락장은 아니죠.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렇게 힘든 시기, 뭐 테마주가 없고 또 뭐 이렇게 종목들이 뭐
변동성이 좀 심한 이런 시기가 꼭 있어요. 이거를 뭐 내가 주식할 때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게 매번 매년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시기가 좀 왔을 때 잘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볼지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원전주 쪽은 17일날 이슈가 있고 오늘 또 두산 쪽에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시가외로 이제 거래 정지가 당했고요. 뭐 이제 그 외 다른 원전주들도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매를 해야 될지 이게 먼저 관건이에요. 지금 매매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 대응이 우선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시추 관련해서 어제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동해가스전 시추 지진 우려 싣는다. 안전 대응 태스크포스 가동한다 라고 해서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가 있지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닙니다. 역시나 뭐 오늘은 매매보다는 일단 관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비만약도 마찬가지고 계속 한두 종목씩은 뭐 관련 이슈로 어제 같은 경우는 라파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한두 개씩 매일매일 좀 올라오는데 뭐 체크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 관점 종목들은 상당히 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일 일단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뭐 마이넥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 신고가 만들고 또 바로 시간으로 좀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관망세 좀 그 추세가 있는 종목들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볼만한 걸 좀 찾아보면은 그나마 뭐 정치 테마예요. 정치 테마는 시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치 테마주는 시황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요거 뭐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의 어떤 발언 뭐 이런 걸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시총도 작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큽니다. 시간으로는 다 밀리긴 했는데 뭐 태양금속이라든지 DTNC, DTNC야로 그리고 DTNC, 원익큐브, 노을, 오파스넷 요런 종목들이 한동훈 관련주인데 일단 태양금속은 시간으로 한 3% 정도 밀렸지만 요 상한가 자리는 깨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한 600억 정도 좀 나왔어요. 대장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니고 뭐 다른 종목이 또 관련주로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안 좋을 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나 테마주는 일단 정치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가 왜 이렇게 좀 많이 빠지나 해서 좀 뭐 내용을 좀 봤더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고평가 경고 등 들어왔다. 코스닥이 그러니까 코스닥의 PER을 좀 따져봤었을 때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가 대비해서 주당 수익률 나눈 게 이제 PER인데 PER이 낮아지려면 일단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야 돼요. EPS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지금 그 2차전지 쪽이 지금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EPS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ER이 자꾸 높아지는 효과가 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종목들이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수만 봤었을 때는 박스권인데 이렇게 좀 봤었을 때 박스권인데 지금 PER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지금도 고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랑은 이제 상관없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PER로 따졌을 때 고평가다. 이런 이유로 코스닥이 좀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마켓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 추진한다. 그래서 두산 밥켓을 인적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표가 좀 잘 나와 있어서 이걸 좀 퍼왔는데 지금은 두산이 있고 두산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두산 테스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지금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퓨어세 요거를 이제 하나의 회사로 좀 남겨두고 두산 로보틱스를 두산 밥켓으로 두고 두산 테슬라는 그냥 그대로 유지. 그래서 큐벡스만 다시 이제 두산의 자회사로 두겠다.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건데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좀 많고 현금을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는 뭐 로봇 쪽이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당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100% 자회사를 두면서 두산 마켓에 이제 뭐 현금을 좀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여기서 두산 밥켓이라는 이 현금성이 높은 회사에 뺏기는 거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주는 건데 어쨌든 다 두산 기업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건 악재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주식을 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 바켓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조금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결정을 주총해서 좀 할 건데 요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다. 그래서 두산 밥켓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두산 퓨어셀은 뭐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호재로 볼 수 있는 건 시가외로 이제 두산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한번 뭐 시장을 좀 보고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잠깐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두산 마켓을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둔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좀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이사회 열고 합병 논의한다. 지금 SK 이노베이션과 SK ENS 이건 이제 상장 회사는 아닌데 요거를 이제 합병하면서 하나의 큰 에너지 회사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SK온 때문이에요. SK온이 역시나 2차전지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매출이 없고 계속 돈만 쓰는 이런 기업인데 이걸 좀 충당하기 위해서 역시나 SK이노베이션이 SK ENS가 합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큰 좀 회사를 만들어서 SK온을 좀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SK 이노베이션 저점에서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한번 슈팅 나왔다가 조정받고 또 비슷한 이슈로 한번 이렇게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리 좀 갖다 놨는데 이게 좀 몇 번씩 계속 반복되면은 뭐 뜨자마자 바로 그냥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올라오려면은 이 11만 5천 원이라든지 12만 원 요런 라인을 한번 올라오는 걸 좀 보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점이에요. 아직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뭐 빠르게 여기서 뭐 못 잡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면 뭐 11만 5천 원이나 12만 원이나 요 사이에서 매매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당장 뭐 빠르게 매매 안 하셔도 되고 올라오는 거 좀 보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석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못 간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요거 좀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물론 이제 니케라는 게임 하나에 좀 매출이 편중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뭐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좀 성공을 한 게 있어서 기술력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좋게 봤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지금 패시브 자금 들어올 수 있는 코스피 200 지수를 일단은 편입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특례 편입이 있는데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안에 든다면은 가까운 선물 만기에 특례 편입된다. 이 이슈로 예전에 HD 현대의 마린솔루션
상장하고 나서 바로 급등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15거래일 안에 좀 편입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으면 편입이 좀 되는 거였는데 못 올라가고 좀 밀렸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프트업도 일단은 15거래일 안에 좀 가려면은 좀 많이 올라와야 되긴 해요. 지금 시총이 4조 1000억 정도 되는데 96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50일을 좀 보면은 지금 52가 삼성중공업인데 8조예요. 8조.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조인데 2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9만원 이상 뭐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요거 7만원이니까 여기서 2배 가려면 14만원 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거 입성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저도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좀 봤는데 일단은 뭐 신규 상장주니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없으니까 신규 상장주로 한번 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안 좋은 악재인데 시간외로 HAB 계열사들이 다 밀렸어요. 근데 기사 내용이 요게 외국에서는 오전에 나왔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2시 정도에 나왔거든요. 요 단어 하나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피해를 좀 본 상황입니다. 이르면 10월이에요. 이르면 10월이라는 거는 빨라야 10월이라는 건데 재심사 신청을 이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월 달이니까 뭐 여기서 10월 달에 내서 이제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인데 그럼 이제 내년에 FDA 신청이 좀 되는 거니까 기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지 요걸로 이제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요거 이제 기사 내용을 좀 봤어요. 피아스파마에서 나온 기사 내용을 좀 봤는데 거기서는 10월 안에라고 돼 있어요. 이르면이란 말은 없어요. 이르면이 아니고 10월 안에 이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HLB 블로그에도 늦어도 10월달, 9월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항소제약에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쓴 것도 아닌데 이 내용으로 이제 하한가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저점 대비해서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하한가를 들어갈 정도 시간으로 하한가 물론 이제 내일 동시효과 때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심사에 대한 뭐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봐요. 근데 당분간은 좀 지저분한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됐는데 일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기사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뭘 얻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면서 일단 아침에 일단 HLB 어느 정도에서 시작할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간 외로 하한가를 들어갔으니까 8만원 정도 될 거거든요. 8만원. 그래서 직전 지지선 자리를 보게 되면은 한 대략적으로 7만 뭐 3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밀릴 악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 그래서 뭐 시간외로 좀 밀렸던 부분의 시가 자리, 시가가 어디서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좀 돌아서 준다면은 다시 한번 9만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때도 한번 뭐 2연 하도 버티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는 일단 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 뭐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뭐 좋은 결과, 치료 결과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주면은 언제든지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또 외국인들도 좀 많이 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좀 봅니다. 너무 악재에 대해서 예민하게 좀 반응한 것 같은데 일단 아침에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 주가 뭐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게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국제가 끝나는 걸 좀 봐야 되겠지만 저도 CPI 지수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밀리는 상황이 좀 나왔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종목 선택이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일단은 다들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저도 뭐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1년에 이런 시기가 두세 번씩은 있어요. 적어도 두세 번은 있습니다. 부분은 또 이런 시장을 좀 처음 겪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뭐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주식 시장을 계속 보신다면은 이런 것도 잘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도 또 주말 동안에 좀 시장을 좀 보고, 쉽게 좀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고민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